김상윤입니다. 9월 27일 금요 경마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만 6등급의 1000m 루키 경주죠. 이번 경주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말은 마더 축제예요. 1번 게이트 이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자, 이 말은 미라클 한센이라든지 마더 로드 그레이트 한센과 같은 전 형제 말이고요. 한센 자마이기 때문에 특히 또 안말이기 때문에 빠른 성적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가 7천만 원에 구매한 마필이에요. 혈통적으로 충분히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는 말들이죠. 지금 형제마들이 모두 밥벌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 초반이 그리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있는 걸음으로 뚝심 있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1번 막 카우보이 맨이 있습니다. 몰로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자, 이 말은 금화 파이어리와 같은 형제마예요. 금화 파이어리가 18전을 뛰면서 3승과 2위 4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뛰어졌고, 레이저 그립과 같은 형제마인데 또 7전을 뛰면서 3번의 입상.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개별가 6천만 원에 구매를 한 말이에요. 물론 주행심사시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나왔고, 그 전에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4등급의 석세스 프런트와 동반을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우보이 맨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 주목해서 보는 말은 소드 마스터입니다. 자, 이 말이 이제 페더럴리스트와 트릭 오브 더 테일 자마인데, 혈통적으로 제가 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친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건강하게 오래 뛰어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나스카 말들을 보면 즐거운 여정도 그렇고, 즐거운 여정도 굉장히 나스카에서 의욕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세즈민즈 엘리자베스 자마죠. 가능성 자체는 이 소드마스터도 뚝심이 상당히 있는 모습이었고, 6등급의 금화 리조이스와 동반 훈련하면서 걸음을 보강하는 모습이었고, 초반 순발력이 나와주죠. 물론 이번 경주의 초반 선행은 플라이 투 더 문. 자, 이 말이 이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행심사 13초 후에 초반 타임을 보여줬고, 6등급의 윈드 퍼스트, 그 다음에 유산 4등급의 조이 준마 등과 동반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초반을 빠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여건을 좀 감안해서 플라이 투 더 문은 주로가 가벼울 것 같다라면 가져가야 되죠.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상대 선행만은 6번마 8호죠.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주행심사 시보다 더 좋아져 있습니다. 6등급의 크루 엘라와 동반 훈련했는데 주행심사 시보다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선두권이 붕괴된다라면 윈드 블릿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이 말은 초반이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 뚝심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윈드 킹덤, 원하더, 원, 투원 파이터 등과 동반할 수 좋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듯 저는 이번 경주 물반 1번마 마더 축제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배제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소드마스터와 카우보이맨을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소드마스터를 이번 경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9월 27일 금요경마 국내시마 6등급의 1200m 안말 한정 경주이고 별점 A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1번마 파랑에너지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랑에너지는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건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데뷔가 상당히 늦어졌죠. 장풍파랑 자마예요. 장풍파랑을 과거 임총재마주, 그러니까 마주인 임총재마주가 보유했던 말이에요.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관리를 했었고, 2015년도 코리안 오크스벨을 우승했던 말이 바로 장풍파랑이에요. 그 당시 이제 김용근 기수, 김영관 조교사, 임총재 마주 아주 뭐 전성기를 달리던 그 시절에 트리플 라인 있을 때 그때쯤이죠. 그래서 이 자마를 다시 임총재 마주가 또 구매를 가지고 있는데, 경매에서 이제 5,020만 원을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골편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휴양을 가지고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드디어 데뷔전을 치릅니다. 주행심사 모습도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고, 주행심사는 이제 체중이 과거 작년도보다 20kg가 불어서 490kg에 육박하는 주행심사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상당히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행심사에서 답보 변환,
발바꿈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답보 변화는 이제 일본식 한자라 하는데 지금도 뭐 통용적으로 승마장에서는 다 답보 변화라고 쓰고 이제 영어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승마 선수들 같은 경우는 플라잉 체인지라고 쓰죠. 혼용해서 쓰는 건데 일단 플라잉 체인지 답보 변환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랑 에너지를 이번 경주 충마로 공략하는 것이 맞겠다. 진겸 기수가 기등했고 5등급의 천하 치유와 동반 훈련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수영 쪽에도 꾸준하게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데뷔가 늦어진 만큼 강공은 필연으로 볼 수 있겠고 이번 경주 순달력이 거의 없을 때 아주 뭐 발빠른 선행력을 가진 마필은 없기 때문에 1번 파랑 에너지가 보여준 순발력이면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파랑 에너지를 이번 경주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9월 27일 금요 3경주입니다. 국내스파 6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스파 6등급 경주에서는 최장거리는 1600m이고 1400m는 이제 그 다음 거리인데 이 1400m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400m에서 일부러 출전한 어린 말들 서울 같으면 피하죠. 근데 부경은 피하지 않고 바로 붙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번 경주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1번마 운추 챌린지, 2번마 라이트 챔프, 7번마 윈드 킹덤 정도가 선행을 나갈 수 있겠고 게이트 조건을 감안한다라면 1번과 2번의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마 라이트 챔프는 챔프 라인 자마예요. 챔프 라인 자마인데 챔프 라인은 컬린을 아버지로 두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혈통의 이제 마지막 챔프 라인도 폐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라이트 챔프. 전경주 데뷔전에서는 체중 변동폭도 컸고 실전에 적응치 못하는 조교시보다도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6등급의 백스던터와 동반 훈련을 했고 만약에 이제 선행을 나간다라면 더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번 경주에서 가장 거리에 이제 안정적인 것은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플라잉 챔피언이죠. 저 역시도 전 경주 주력마권으로 공략을 했고 원래 큰 경주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 이제 출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 경주가 불성립되는 바람에 일반 경주로 왔어요. 그 당시 이제 후이즈넥스트의 플라잉 챔피언을 주력마권으로 공략을 했었죠. 이번에도 뭐 좋습니다. 좋고요. 단지 위각으로 밀려있다라는 것이 딱 하나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김혜선 기수가 이번 경주 지금 전개 조건을 보면 한 4위권 5위권 그러니까 전 경주보다는 약간 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주 거리를 이 말의 특성을 본다면 1200m보다는 1400m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위각에서 1400m라면 좀 더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1번만 운주 챌린지를 아까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초반이 있어요. 초반 스타트 능력이 이게 주행심사시 모습은 초반이 15초 6으로 주행심사시는 굉장히 느린 출발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한 1개월 만에 1개월 보름 만에 초반이 굉장히 빨라진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고 혈통적으로 보면 비장의 무기 자마인데 비장의 무기 형제마로 자마 중 형제마로 브라이트 마린이 20조에 있어요. 20조에 있는 브라이트 마린이 2전을 뜨면서 2승 모두 입상을 끌어내고 있고 9월 초부터 피스비 위드 유등과 동반 훈련을 통해 상당히 강한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원게이트 이점을 바탕으로 다실바 기수가 밀어붙이는 선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빠인 레볼루셔너리는 좀 뚝심 있고 중장거리 원페이스로 뛰어주는 그런 말들인데 엄마 쪽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안쪽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1번, 2번의 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번마 플라잉 더 챔프라고 하네요. 플라잉 챔피언. 자, 이 말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펫보예요. 말 자체는 2등급이 영광의 이수와 동반을 좋습니다. 뒷심이 상당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경주 거리를 늘려서 출전한 부분인데 전개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더 풀어내야 돼요. 초반이 그리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진겸 기수가 최근에 이제 좋은 말에 계속 기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이번 경주는 1번, 2번, 5번, 10번 이 팔리는 말들이 가능성을 가지는 가운데 나머지들 복병권 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잉 챔피언을 일단 기본적인 우세로 가져가면서 펫보이를 조금 불안하게는 보는데 전개적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상태를 보고 충마를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챔피언이 아닌 1번, 2번에서 충마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경주를 일단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경마 4경주입니다. 국내수마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말은 벌마의 에이스죠. 벌마의 에이스 상당히 좋습니다. 전 경주에 사실은 못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란 말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벌마이스를 충마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전 경주에 겨우 2위를 했습니다만 순간적인 스피드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벌마의 에이스, 이번에 이제 진겸 기수로 한 장 교체됐는데 정도윤 기수는 좀 참고 타는 경향이 있고 진겸 기수는 조금 앞에 붙여서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벌마이스는 좀 더 앞에 붙이고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벌마 에이스를 일단 지금으로서는 충마로 공략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광의 퍼스트도 인기를 모으는 영광의 퍼스트도 나쁘지는 않죠. 전경주 1200m 입상을 끌어냈고 경주 거리를 느린 부분도 좋고 전경주 워낙 뒷심이 좋았죠. 이번에 초경 모습도 좋고요. 4번만 원더풀 비더도 전경주 이번에 이제 5등급의 판타스틱 휴머 등과 동반을 하면서 4등급의 파이어 매직 등과 동반을 하면서 6주에 이제 텀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잘 만들었어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벌마 에이스를 집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경마 5경주 국내수마 5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말은 11번마 스카이 그리시죠. 포인마죠. 최근에 뚝심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00m도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외곽에서 경주를 풀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안쪽 계속 안쪽 그러니까 8번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던 말인데 이번에 최외곽으로 밀려난 부분이 관건인데 이성인 마주가 스카이 영웅과 더불어 두 마리를 출전시켰고 일단 스카이 그릿도 이 편성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말이죠. 1번마 스트라이딩맨이 있어요. 1번마 스트라이딩맨. 자, 이 말은 공백기를 가지고 있죠.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28조에서 22조로 옮겨온 말이에요. 7월 7일날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어요. 공백은 잘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트라이딩맨 1번 게이트면 과거 순발력이면 선행이 가능한데 주행심사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안쪽이 나쁘진 않아요. 안쪽이 나쁘지 않다. 6번마 글로리 강서입니다. 이것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매가 1억 7,100만원짜리 상당히 고가의 말이죠. 고가의 말이고 한양은 산삼의 동생이에요. 한양은 산삼의 동생인데 전경주에는 조금 조교도 약했고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 당시 이후에 양전지 파행도 있었는데 여러가지 정치도 하고 준비를 잘 했어요. 위산 4등급의 퀸 야라 4등급의 월드 포인트 등과 동반을 하는데 전경주 정치를 한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재갈 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경주를 앞두고 김혜성 기수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박남성 마주의 말이죠. 비싼 말 DRNC니까 박남성 마주의 이제 고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강공은 필연이에요. 강공 필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7번마 플라잉 더 럭키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고배당 말이죠. 410kg대 공백이 있습니다만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보이즈 앳 토스크 노바켓이 참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이즈 앳
토스코노로만 써 있는데 토스코노바케자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는 8자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즈엔 토스코노라고 써 있지만 보이즈엔 토스코노바케. 과거 이제 경주마라도 활약을 했었죠. 뚝심은 상당히 있는 모습이에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고 현장에서 이제 마체중 410kg로 주행 심사를 합격했는데 이게 체중이 증가가 된 거예요. 과거보다는 현장이 더 체중이 불었다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일단 충마를 1번이나 11번, 6번, 1번, 6번, 11번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 부경육 경주입니다. 국내수마 5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1번말 라운더 천하, 2번말 고스트 킹이지 안쪽에 4번말 얼로까지 1번, 2번, 4번이 선행이 가능해요. 이 세 마리가 1번, 2번, 4번이 선행이 가능한데 1600m라는 점에서 선행을 나가는 것이 뭐 경주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유리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금화 브리스크가 있습니다. 전 경주에 공략을 했었고 드리밍 브이로그 1.3차가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뭐 조경 모습은 좋아요. 퍼스트 파크 5등급의 논스톱 듀티 등과 동반을 했고 다실바 기수가 이번에도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는데 위각이라 하더라도 경주를 풀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막 고스트 킹이지가 최저배 인기 1위인데 전 경주에는 단학가 기승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경주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고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한데 특히 이번 경주 고무적인 부분은 조교 때 답보 변화, 발 바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주법 자체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김태형 기수가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이고 1번만 라운더 천하는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1번 게이트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과거 순발력이면 역시 선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객관적으로는 1번, 2번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만 얼로보다는 그래서 1번, 2번, 11번이 저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고 각각의 주행 습성도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열어 둘 수 있는데 나머지 말들이 1600m는 경주 거리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저는 뭐 금화 브리스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외곽이라는 점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변동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변화를 보이는 말들의 변수 가능성 또 타진해 봐야 되는데 8번마 대지의 전사 10번마 일념 신화 이런 말들도 변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최고 조건이 좋은 대지의 전사. 특히 1년 시간은 뭐 520km 육박하는 말이고 지금 보여주는 주역에서는 열대인데 전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더 윈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변수라면 그렇고 바벨 드리미가 이제 전경주만큼 외곽에서 뛰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말이 이제 3번, 4번에서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금화 브리스크를 좀 더 좋게 보면서 나머지 현장 상태에 따라서 변동성 있게 탄력 있게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금유경마 부경 7경주입니다. 국내수마 3등급의 1800m 경주고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해남 해머와 8번마 금화 디스팅션,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 11번마 커먼 퍼스트 등이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커먼 퍼스트가 주행 심사 초반이 좀 그리 빠르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마 해남 해머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남 해머 그 다음에 금화 디스팅션, 맨 오브 더 스타 등이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게이트 조건을 활용한다라면 1번마 김혜성 기수의 해남 해머 이 1800m는 선행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경주거리를 대폭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을 나가면 더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 취입도 합니다만은 선행을 오랜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2번마 금화 휴즈 히트는 전경주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죠. 인기 그 당시 5위였던 이 말을 추천 경주로 버럭과 붙여서 복승 26.2배 주력마권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말이 금화 휴즈 히트죠. 근데 우리는 먹은 게 있으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금화 휴지 히트는 전격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한 거니까 이번에도 위선 4등급의 데일라이트 킹 이번 경주 같이 출전하고 있는 금화 디스팅션과 병행 훈련을 시행을 했어요. 두 마리가 이렇게 출전하고 있고 22조에서 또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죠. 퍼펙트 액션과 대호나라. 퍼펙트 액션은 12전을 뛰면서 코리안 오크스와 루나 스테이크스를 거치면서 컨디션을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뭐 선행 선입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 최근 두 차례는 조교가 아주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큰 경주 루나 스틱스와 코리안 오크스를 치르면서 좀 무리가 됐다는 판단이지 조금은 강도를 낮추면서 상태 보강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리안 오크스 세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이제 호흡기 질환을 앓은 흔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금화 디스팅션이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전 경주 원래 이제 점핑 출전을 해서 레이팅이 65죠. 레이팅이 65기 때문에 승급 꽉 차 있어요. 승급을 앞두고 있는 금화 디스팅션. 이번에 이제 단학가 기선장 그래서 최고 부정 57.5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이유는 이 말이 바로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최상 기수로 교체가 됐었는데 당시 출발 직후 낙마를 하면서 완전히 경주가 망쳐버린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 같이 출전하고 있는 금화 휴지 히트와 병행 훈련했는데 선행이면 더 띄워주는 말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선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안쪽에 일런마 해남 해모와의 초반 선행 다툼을 이겨내야 되면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여기 이제 맨 오브 더 스타 유연명 기술 할 수 있는 게 선행이고 선행이었을 때 1800m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려고 하겠지. 3두가 선행이 가능한데 객관적으로는 1번 8번 이 순발력 대결 거기에 이제 금화 휴지 히트는 안쪽에서 곱게 따라 들어갈 거고 취임 능력은 종합집백판의 대우나라의 뒷심이 상당히 좋아요. 전 경주 이번 경주가 물론 승급전입니다만 상대적인 부중 이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퍼펙트 액션과 동반 훈련을 했는데 뒷심은 좋기 때문에 걸음 다 나왔어요. 걸음 다 나왔고 4세마로 18전쯤에서 걸음 다 나왔는데 최근에 기세가 좋죠. 최근에 3연속 기세 선두권에 뭐벤 오브 더 스타 페남에 뭐 금마티스팅이 쌓아버린다라면 대우나라의 한 발도 종반 한 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이에요. 충마를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말 중에서 상황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죠. 그래서 현장 상태에 따라서 전개를 빨리 그림을 그려서 충마를 가변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7경주로 보여집니다. 9월 27일 금요경마 부경 8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영광의 탱크가 선행력이 가장 뛰어나요. 4세마 25전 뛴 마필. 자, 걸음 다 나온 말이에요. 걸음 다 나온 말이고 이번 경주는 이제 점핑 출전을 했다란 말이죠. 점핑으로 왔는데 단거리를 고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핑으로 왔는데 과연 이제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 이번 아나칼도 순발력이 있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아나칼은 영광의 탱크는 점핑 출전이고 아나칼은 승급전이고 결국에 두 마리의 이제 선행 다툼이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지고 전개적으로 보면 노던 미드의 경주 전개가 가장 유력하죠. 1600을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놓은 부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걸음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 경주도 뭐 주력 맞고는 공략을 했던 말이고 블랙맘바의 노던 비더로 공략을 했던 말이고 그 전에도 원래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할까 하다 현장에서 배당이 없어서 그냥 일반 경주로 갔던 거고 계속 적중을 하고 있는데 약간 강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말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노던 비더는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6번마 영광 에이스가 전경주 최은경 기수가 뭐 잘 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최은경 기수가 좀 그 당시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타주지를 못했고 그 전에 이제 서승 기수도 조금 여러 가지 불운이 따랐던 상황이고 취임 능력은 한강 세이버에 이제 김혜선 기수가 취임 능력이 좋죠.
그 전에 하만 휴양 조련 시설에 단기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1200m 역시 수입을 보이면서 과거 경기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오히려 더 잘 뛰어줬고 이번에도 수영 조교를 병행했고 4등급의 아이언 레전드와 동반을 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복병이라면 까르페 바벨이에요. 자, 이 말은 전경주 권오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권오찬 기수가 출발이 늦어버렸죠. 그러면서 완전 경기를 망치고 말했던 말이 까르페 바벨이에요. 이번에는 진겸 기수 안장이라는 점에서 초반을 빨리 끌고 나온다라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역시 또 하나의 복병은 매직 클래스죠. 이것도 이제 종합지 거의 안 잡히는 말인데 연습 주행을 하고 나와요. 4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골편 제거 수술, 골편 척출술 이후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JK 트레이닝 센터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8월 1일 주행심사에서도 선행을 나가서 좋은 모습이고 9월 14일 주행심사에서는 외곽을 타고 나오면서도 빠르게 선두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4등급의 연예인과 동반을 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외곽을 타고 나오는 경주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공백은 있습니다만 주행 심사와 연습 주행까지 충분히 거치면서 실전을 준비한 만큼 안쪽에 1번, 2번, 3번까지 1번, 2번을 상대로 외곽에서 먼저 선두권에 합류를 해준다라면 역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이죠. 일단 노던비드와 한강 세이버 이 두 마리를 집중을 하면서 전개에 따라서 복병권의 역할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치는 않는 8경주로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상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